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완벽주의와 성과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때까지는 제가 그냥 강의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엄청난 게스트 분을 모시고 좀 그분의 비법에 대해서 조금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네. 아나운서는 방송한 지는 한 24년 정도 됐고요. 네. 요새는 스피치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한 지는 이제 한 2, 3년 정도 됐습니다. 네. 어떻게 이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압박감이 많은 직업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20 몇 년 동안 이거를 이겨내고 하셨던 비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아나운서를 하면서는,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우리말 겨루기를 했을 때가 만 2년 딱 채우고 3년 차 들어가자마자 했는데, 남자 아나운서가 그렇게 어린 연차에 그렇게 큰 기회를 받는 게 쉽지 않아요. MC가 그 프로그램을 맡아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이 퀴즈 프로가 상당히 힘든 축에 들어가요. 일단 퀴즈라는 쇼를 아무 문제 없게 재밌게 진행을 해야 되고, 그 사이사이에 출연한 사람들하고 인터뷰도 계속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되게 못했어요. 못했고, 지금도 그래서 가끔 이놈의 유튜브 세상에서 옛날 게 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다시 보면 죽고 싶어요, 진짜. 내가 저렇게 했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제 첫 방송 영상도 있고, 그로부터 계속 엉망인 방송들이 있는데, 그 대신 저는 좋았던 게, 그 엉망이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룰 인지도 잘 못했고, 그러니까 막 오늘은 인터뷰를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인터뷰를 막 열심히 하다 보면 갑자기 퀴즈 다음 순서가 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오늘은 쇼를 멋있게 해야지. 쇼 진행을 막 하다 보면 인터뷰를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거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이거를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어떤 노력을 좀 하셨어요? 저는 어차피 두 개를 동시에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올리는 게 불가능하니 일단 하나에 집중하자. 네. 그럼 뭐에 집중할래? 쇼라도 잘하자. 이거 게임이지 않냐. 게임의 룰이라도 내가 잘 알아야 되는 거고, 게임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거라도 일단은 가야 기본은 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게임을 숙지하는데 엄청나게 공을 들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게임의 룰을 어느 정도 잡아가는데. 그리고 그 게임의 룰이 이제 완전히 잡히기 시작하면서 인터뷰는 같이 좋아지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여유가 생긴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그걸 의도하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게임의 룰을 확실하게 잡는 거를 열심히 노력했더니 다른 부수적인 효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잘하려고 한 게 아니라 포기했어요. 하나의 우선순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 다 잘하는 건 아예 불가능하겠더라고요. 다 너무 못했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그렇게 집중을 했고, 하나가 잘 됐더니 다른 것도 좀 여유가 생겼고, 그리고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정말로. 왜냐면 내가 이제 이 쇼를 쥐락펴락 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조절할 수 있구나. 네,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여유 있게 하면서 인터뷰가 같이 좋아졌던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아나운서로서는 말을 하는 기법에 있어서 어떤 내 말의 흐름을 조절한다든지, 말의 스피드도 조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요? 네. 스피드의 조절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쯤부터. 그쯤부터? 네. 그러니까 저한테 가르친 저의 아나운서 선배들, 제가 스승이라고 부르는 뭐 손범수, 신영일, 윤인구 이런 형들이 진작 얘기를 해줬죠. 진작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내가 수준이 안 될 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저는 그런 걸 머리로도 모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만, 아무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제 전반적인 실력이 올라오고 여유가 생기면서, 그 여유가 생길 때쯤에 누가 그 말을 한 번 더 해주면 그거는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범수 형이 한번 그 얘기를 하셨고, 저희 그 당시에 우리말 겨루기 메인 작가가 연극도 하시고 막 공연 쪽에 좀 많이 해보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야, 너는 포즈를 한번 써봐 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 한 번씩 쉬는 걸 써보라고. 근데 그 말을 하는데
그 지난 몇 년간 손범수, 신영일, 윤인구 그 이 형들이 나한테 포즈 쓰라고 했던 말들이 다 기억이 나면서 아 내가 안 쓰고 있었구나가 된 거예요. 여유가 생기니까 그것들이 딱 들어왔다는. 들린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최근 몇 회의 제 방송을 모니터를 다 했어요. 내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전혀 안 쉬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음에는 그러면 다음 녹화 때는 요런 걸 좀 한번 살려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써놨어요. 네. 왜냐면 안 써놓으면 또 잊어버리니까. 써놓고 그 당일날 녹화할 때 그 저희가 큐카드를 들고 있잖아요. 큐카드에 또 옮겨 적었어요. 내가 자주 볼 수 있게. 네. 그러고 나서 그게 몇 번의 녹화를 반복하면서 포즈가 좀 쓸만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될 때 한 레벨이 딱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개선되는 느낌이 있었다. 개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전하고는 레벨이 하나 올라가는 것 같은. 나 그 전에 나하고는 다르다. 이건 이제 레벨업 했다. 이건 차원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좋은 MC가 됐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인지가 됐고 나라는 사람이 인지가 되고 어딘가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정답입니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유행어죠. 사실 저는 유행어를 하려고 만든 게 아닌데 유행어가 됐죠. 나중에는 그걸로 이제 저를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좀 더 살아남을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고 그런 덕을 보지 않았나.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다 알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 단점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리뷰를 해보고 테이프를 다시 당겨서 보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흑역사 아니면 내가 나아가려는 방향과는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을 내가 실제로 다시 리뷰해보고 이제 고치려고 노력을 하셨던 건데 그 과정을 사람들도 다 아실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가 그 과정을 뚫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그거를 지치지 않고 좀 뚫을 수 있었던 거는 어떤 생각에서 하신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 당시에는 우리말 겨루기를 할 당시에 제 마음은 책임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말 겨루기는 원 MC에 퀴즈 프로는 MC 역할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반드시 잘해야 내가 그 나를 뽑아준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간다. 폐를 끼치는 게 아니다. 이 생각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방이 시청률이 10이었는데 그 다음에 8로 떨어졌거든요. 네, 8에서 한 2달 갔어요. 그럼 이제 제가 조금씩 잘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다시 10이 됐을 때부터는 신났어요. 그래서 막 우리 제작진들한테 그때는 프리랜서도 아니고 월급 받는 주제에 막 야! 10일 가면 내가 삼겹살 살게. 그래서 진짜 샀어요. 그러면 사면서 그런 식으로 15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럼 목표가 이제 결과라는 시청률이 좋아지기까지 시청률을 원하기는 했으나 결국은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 내가 부족한 부분들, 또는 아까 그 게임에 집중하는 부분들 과정에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하신 거네요. 그럼요. 밀어붙인 거죠. 뭐 이번 한 주, 두 주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어쨌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반적으로 더 재밌는 쇼를 만들면 당연히 시청률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밀어붙인 거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을 얻는 원천이기도 했네요. 그 프로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거를 나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들 그렇게 해서 나 스스로가 발전이 되면 그러면 결과는 따라온다. 네. 되게 중요한 원리고 많은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제 유튜브입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독자 아직도 3만 명. 네, 3만 명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이제 우리가 과정에 집중을 하고 계속 꾸준히 하시면 당연히 따라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죠. 근데 지금 2023년의 한석주는 나이도 더 많고 이미 가진 것도 더 많고 그러니 유튜브가 3만 명에서 3만 1000명 되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잘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폭이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번아웃이 오기도 해요. 그런 거. 왔었죠. 와서 실제로 2021년, 2년에는 던져놨었죠. 그래서 인당님께 선물이 있어요. 네.
우리 애기 1층에서 나왔어요. 선물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화장품인데 네네. 애기들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아들이 둘이 있으시니까 그 샴푸랑 네, 또 고날쯤 되면 이제 땀 많이 나거든요. 바디워시랑 그래서 물어보셨군요.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요 감사합니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손으로 네네. 아닙니다. 애들한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